시간을 결산하는 의미가 되겠죠. 작품들도 해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작품들을 읽는 기분도 엄청 좋았습니다. 먼저 순수문학 대상은 시집 더 나은 비상을 꿈꾸며를 발행한 이준재 시인을 선정했습니다. 시간성과 그리움을 다룬 내용들은 지난 시집에도 있었지만 이번 시집에서도 여전히 그 진한 그리움들이 녹아져 있는 시인의 특징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번 시집 속에서는 생명, 토속, 장소 이 세 가지 속성을 의미 있게 연결시켰는데 이질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상호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좋은 시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의 일부 구절을 또 한 가지를 보면 철진한 횡목항이라는 시였는데요. 횡목항에 바람이 불어온다. 노란 파도가 몰려온다. 구구절절 사연을 안고 하늘의 별이 된 친구들. 이런 시처럼 시대의 온두개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현장과 현실을 다룬 시에서 감정을 절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도 잘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시대의 비판, 예를 들어서 허름한 추모관이라든가 추억을 봉인한 자물쇠 등의 비판의식까지 잘 견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본상에서는 순수문학 11호 바로 한 달 전 작품의 메밀면 외 4편의 연재시를 수록한 남종구 시인입니다. 태양을 보면서 달 기다려라는 시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찰나에 너를 사랑했듯 찰나에 너를 소유했듯 뜨거운 열정도 슬픔도 속절없다는 것을 알면서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시적 리듬이 시 전편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특히 내용의 깊이를 헤아리다 보면 더 웅숭 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찰나의 시간을 헤아리는 이 속절없음이 단순한 회의라든가 찰나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슬픔을 대꾸되는 비극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반합의 진실성을 찾아가는 이런 사회적 깊이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구조적 리듬의 대꾸를 하나 더 읽어보자면 온 세상을 안았고 온 세상을 잃었지처럼 리듬에 주목하는 시인의 모습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 다음 우수상의 시집 한 권을 더 보겠습니다. 생애의 매듭하나라는 시집을 상제한 서 엘리자베트 시인이었는데요. 시에서는 보름달이 떴다. 한국에서도 보름달은 많이 뜨겠죠. 그런데 보름달이 떴다. 고국에서 보던 달이 아니다. 라는 두 행의 시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듯 이주지에서 조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의 그림은 자칫 약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쉬운데요. 서 엘리자베트 시인은 이런 것을 극복해냅니다. 예컨대 에보리진의 절규라는 이 시편에서는 호주의 원주민이 갖고 있는 이 약자적 시선을 이주민의 심정이 아니라 세계의 한 시민으로서 바라보면서 약자의 위치를 극복해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호주시의 기행시 전편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디아스포라의 약자적 요소가 오히려 트랜스로컬리티, 트랜스글로컬리즘의 시각을 가지면서 더 보편적인 의식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윤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순수문학상의 역대 수상자를 보면 조병화, 신동집, 박태진, 구인한, 신동환 등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내로라 하는 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수상자들도 또 먼 훗날 우리 한국사에서 손꼽을 이종표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28회 영락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영락문학상 15분 대상 수상자는요, 위로라는 시집을
발간한 이창봉 시인입니다. 시의 일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밥은 얼마나 아름다운 안부인가. 수수깡처럼 마른 내 영혼을 깨운다. 할머니, 어머니, 아내. 내 밥 안부가 궁금해 물어오면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난다. 이게 밥은 이라는 시였는데요. 밥과 안부, 밥과 위로 이렇게 연결하는 아주 짧은 시상에서 감명하게 녹여내는 이 힘이 우리들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류의 시는 참 많았었는데요. 광풍경이라는 시 한 구절을 더 읽어보자면, 멀리서 뜨는 별들도 저녁이 되니까 제 자리에 와서 앉는다. 이런 대목처럼 이 삶의 평화를 말랑말랑한 감성으로 이끌어내주는 점이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언어 미학이라는 점에서 높이 사면서 대상 수상자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론 부문 대상 수상자인 평론집 고려가요 새로 읽기라는 작품집을 발간하신 문영현 평론가이십니다. 고려가요를 고전에 머물지 않도록 현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벚꽃 창신한 재해석을 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주로 우리는 향가라든가 고려가요, 시조까지 이렇게 시대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좀 뭔가 고리타분한 뒷방에 오래된 그 낡은 향기가 나서 불편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 고려가요의 해석들은 아주 우리 현대인들에 맞는 작품 해석이어서 신선하고도 또 그리고 읽기 좋은 문체여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쌍화점이 단순한 점포의 노래가 아니라 보석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타락한 사회에 대한 풍자시라는 것도 새롭게 밝혀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 한국 문학사에도 널리 기여할 발전적 측면에서 평론가가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양력을 보면 전문 동문학 전공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여해 주신 분은 부분이 더 높이 사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청산별곡, 서경별곡, 만천춘, 정읍사, 동동, 가시리 등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작품들에 대한 해석은 아주 참신하게 새롭습니다. 꼭 한번 오늘의 수상과 상관없이 이 책을 일독을 원하면서 평론 부문 대상 수상자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작가대상 수상자인데요. 시집 마음을 살포시 포개 언저를 발간한 조대연 시인입니다. 명사에다 동사를 맛깔나게 곁들여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의 세계를 확장한 이런 점을 높이 샀습니다. 저는 정선 아라리 할미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했고요. 이 시를 다른 장소에도 몇 번 조신의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 일부를 보자면, 홀로 정선골을 홀로 지켜 기다리다가 꽃이 질 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꽃상료 타고서야 동강을 건너. 이렇게 간 시골 안악의 삶을 할미꽃의 꽃, 그리고 동강의 흐름, 그리고 시적 리듬, 그리고 아리랑의 전통적인 정서까지 잘 조화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시집 전편에서는 꽃을 삶의 존재와 결합시켜 철학적 사유로 풀어내면서도 이 사유의 깊이를 언어미학의 리듬까지 잃지 않고 접근한 점이 오늘의 수상자로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작가 대상 수상자의 또 다른 분인데요. 영문 시집입니다. 제가 영어가 좀 서툴어서 발음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톡스 위즈 키드라는 시집을 발행한 백점숙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읽으려고 작정을 하고 어제 발음을 연습은 하고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Just get a lesson in humility라는 시입니다. 저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읽는 거니까 같은 심정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never too young to learn something new unless you know it all.
The world is so wide. You go a lot to learn, but just get a lesson in humility.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전부 영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글 평설이라도 있으면 뒷부분에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한글은 앞에 100점숙 세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구글에 들어가서 카메라 구글 번역을 눌러서 제가 5기로 전편을 다 읽었습니다. 역시 좋은 시는 번역이 잘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내용들을 잘 전달해 줬는데요. 핵심은 아마 교육자로 살아오시면서 이 시 전편이 잠언에 가깝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지혜를 주는 그리고 교육자답게 어린이들부터 읽어도 좋음직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나이와 상관없이 경화한 마음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을 배우라는 이런 메시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불어편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룬 호모, 키츠, 워즈워드, 밀턴, 롱펠로, 셸리, 스펜서, 에머슨 등등 우리가 다 알만한 이 대표 시인들의 시 일부분을 다뤄주고 있었는데요. 아마 시인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함께 녹여낸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본상 수상자인데요. 시집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상제한 전영모 시인입니다. 이번 시집이 11번째일 정도로 시에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있죠. 특히 이번 시집에서는 우리 시대의 비극의 현장을 진솔하게 다루면서 평화의 소중성을 다룬 시인의 정신 그리고 기록문학의 가치도 높이 샀습니다. 아마 고엽제의 아픔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베트남전 자체가 우리 시대의 또 비극이기도 하죠. 이 고엽제 환자의 삶을 다룬 기다림을 비롯해서 철원 평화 전망대에서라든가 또 역사 탐방의 시, 용선 이타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기록에 동참하는 이 깨어있는 시 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본상 수상자로 시집 가을 그리고 석양을 간행한 한종덕 시인입니다. 이번 수상 시집은 자신의 자각을 통하여 삶의 위치를 착상시키고 자연의 목소리와 더불어 인간의 심리적인 상처와 갈등하는 이 갈등을 치유하는 시인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지요. 성류라는 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선 외로움 견디다 매인 상처 터져버린 고통 저 갈라진 서름의 눈물이 발등에 뚝뚝 떨어져 물들고 이런 작품에서처럼 식물의 특성을 인간의 상처와 교정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잘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사물의 구체적 형상을 사람이 살아가야 될 감정과 결합시키는 것은 시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이런 창작적 과정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우수상 수상자인데요. 시집 화성에서 온 꿈나무 오름을 간행한 조풍년 시인입니다. 삼복꽃이라는 시에 보면 무정한 봄날은 벌써 저만큼 하얗게 지고 있다. 이처럼 서정성 강한 작품을 다루었는데요. 그런 작품보다 저는 전통과 공동체를 향한 관점에 더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설날을 다룬 한 구절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불불같이 커지는 날이라든가 이번엔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산마을 저 멀리 굴뚝연기 피어오르는 눈 덮인 들판에 서면 살면서 흔들리고 맺힌 것들조차 텅 비워져 하얘져서 좋아라. 이런 작품에서 전통성과 서정성을 아주 조화롭게 잘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혹은 세계가 오늘날 주목해야 될 부분은 AI의 시대적 현상을 보여주는 작품일 겁니다. 작품의 제목만 보죠. AI 플랫폼, 마이오토라든가 데이터허브, 연결 같은 작품에서 기존의 시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시적 세계 혹은 작품의 소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 양력을 찾아서 조풍년 시인이 다루고 있는 기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AI를 통해서 우리 세계가 요즘 챗GPT 아주 유행되고 대학에서 글쓰기를 챗GPT로 이미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신세계를 다루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시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잘 형상해 준 점에서 내공도 함께 느꼈습니다. 수상하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30년간 만들어주신 박영하 주관님께는 더더욱 경의를 표해서 깊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